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2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종고점을 조금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뭐 어찌됐건 한 번은 터치하러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지켜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전고점을 이제 터치를 했죠, 오늘. 그리고 뭐 아무래도 단기간에 이렇다 할 조정 없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상승 피로감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장중에는 마이너스 0.7%까지 하락을 했다가 역시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밑골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앞으로 모습을 보여갈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어떤 이렇다 할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 없이 뭐 하루 이틀 만에 또 다시 뚫어내는 강한 흐름이 나올지, 여기서 뭐 또 전고점 돌파하는 척 꼬시다가 밑으로 또 꼬라박을지, 뭐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힘들기 때문에 저희 리딩방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구간에서는 비중을 계속해서 막 80% 90% 이런 수준으로 채워서 뭐 장이 좋기 때문에 익절 종목들을 거의 하루에 뭐 한 종목 두 종목씩 계속 나왔었죠. 그러다가 제가 어제 이날부터 해가지고는 비중을 좀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는 현금을 한 50%까지 비중을 맞춰놨었고요. 오늘 일단 전고점을 맞고, 또 옵션 만기일이기도 했기 때문에 전고점 맞고 지수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는지 최대한 좀 확인을 하고 나머지 가지고 있는 50% 현금을 쓰려는 생각으로, 물론 장중에 저도 손이 근질근질하죠. 매수하고 싶은 종목도 많고. 근데 아직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 개인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모르잖아요. 물론 상황으로만 보면 시장이 너무나도 강해서, 특히나 미국 시장이 너무 강하죠. 뭐 생각보다 그렇게 큰 조정 없이 바로 뚫어내는 모습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은 저는 말씀드리는 게 대비를 하자. 여기서 뭐 예를 들어 현금 0%로 비중 100%로 가지고 있다가 혹시라도 크게 한 이틀만 밀려버리면 이거 버티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좀 가지고 혹시라도 조정이 나왔을 때 그 현금을 가지고 뭐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저는 그렇게 시나리오를 좀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이때나 뭐 상황은 조금 다르다고는 보여지지만, 이런 트릭도 굉장히 지수가 많이 써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전고점 만들어 놓고 강하게 돌파해 버리면, 이렇게까지만 보면 확실히 돌파해서 안착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밀어버리고, 이런 식으로요. 물론 이제 지금 이렇게 되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이 이때랑은 다르니까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또 모른다라는 거죠. 뭐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때도 뭐 한번 넘겼다가 실패했고요. 다시 넘겨서 이제는 진짜 안 차겠다라고 봤는데 이런 식으로 또 폭락 나와버리고.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때라고 해서 뭐 이렇게 폭락 나올 줄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최대한 확인하면서 매매를 하자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좀 긍정적으로 저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요. 그렇게 되고, 오늘 저희 리딩반은 좀 묵은지 좀, 나름대로 우리는 이제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한 2, 3주만 갖고 있어도 묵은지 종목이라고 표현을 하죠. LB세미콘을 저희가 요때 당시에 매수가 좀 들어갔었다가 시장 밀리면서 좀 같이 밀렸다가 최근에 좀 이렇게 다시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주라고 봐야 되는데, 방탄 테마로 엮이면서 작년에 정말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줬던 대장주였죠. 근데 최근에는 DPC나 뭐 키스트 이런 종목들에 밀리면서 방탄 테마에는 그렇게
뭐 급등락을 보여주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순간순간 수급이 들어오는 건 있었지만, 그래서 저도 얘를 매수했던 관점은 종목 자체로도 저는, 그러니까 방탄 테마를 제외하고 종목 자체로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 종목이었고요. 저평가가 좀 되어 있다. 얘가 그 납품을 LG가 아니라 삼성에만 좀 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저평가는 받고 있지 않을 텐데, LG가 이제 메인 이제 납품 쳐다 보니까 조금 덜 시장에서 평가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아직도 괜찮은 종목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매수가 위로 좀 익절 구간에 올라왔고요. 어떻게 할까 고민도 좀 있었습니다.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갈까 말까. 근데 뭐 어떤 종목에 대한 매도 의견이었다기보다는 시장에 대한 매도 의견이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장이 지금 이렇게 전고점에 와 있고, 특히나 뭐 이런 수급 종목들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테마주의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수급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 밀리면 또 금방 이렇게 빠져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익절할 수 있을 때 익절하자는 생각으로 이 구간에서 일단은 뭐 짜장면 값 정도 그냥 벌고 나왔죠. 그냥 오늘은 묵은지 종목 하나 털어냈다라고 보고 좀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익절은 익절이니까 오늘까지 해서 17연승 되겠습니다. 저희 리딩방 25연승 후에 잠깐 쉬었다가 일단 17연승인데 손절 몇 개 할 것 같은 기분도 들어서 그렇게 되고, 오늘 시장 브리핑은 뭐 기생충 테마 하나만 가지고도 설명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뭐 이때 당시 방송할 때도 그랬지만 이 기생충이 오스카 사관왕을 했다. 이 재료를 가지고 뭐 저도 이쪽에 대한 뭐 대단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뉴스도 찾아보고 하면서 물론 이 파급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뭐 바른손이 4연상을 가는 지금 이런 기염을 토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는 솔직히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뭐 많이 가봐야 한 2연상, 3연상 정도 라고 생각을 했고, 어제 방송에서도 오늘이 저는 고점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도 드렸었는데 제 예상을 빗나가는 흐름이 아무튼 나왔고요.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테마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바른손, 뭐 바른손 ENA, 컴퍼니 K 이렇게 세 종목 정도만 주목이 되면서 계속 급등이 나왔었는데 오늘 갑자기 뭐 블러썸, MNC, 그 다음에 뭐 GN코, Q캐피탈, KTH, 덱스터, SM 라이프 디자인, 뭐 CJNM, 쇼박스 이런 이제 관련주들이 무더기로 엮이면서 급등이 좀 나왔고요. 그럼 이제 이 가운데서 또 우리가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관련이 되어서 엮여 있는지 또 알아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블러썸이랑 컴퍼니 K, Q캐피탈, KTH 요렇게는 투자 관련 그러니까 기생충에 투자를 했다 해서 이제 관련주로 엮인 거고 실수혜주가 될 수 있죠. 그다음에 지엔코 같은 경우는 Q캐피탈의 최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덱스터 같은 경우는 CG 작업을 했죠. 그래서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일단 오늘 시장에 그러니까 뭐 급등의 어떤 순위는 당연히 대장주고 1등주고 바른손 형제들이고요. 오늘 어떤 시장의 주도주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 거래대금을 다 잡아먹으면서 오늘 거래대금이 3,860억 터졌습니다. 덱스터랑 뭐 SM 라이프 디자인이랑 뭐 컴퍼니 K 이런 애들이 오늘 뭐 코스닥에서는 굉장히 주도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이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덱스터를 제일 거래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저도 거래를 많이 했고요. 저도 이렇게 두 종목을 거래를 많이 했고 이따가 제 개인 매매일지 오랜만에 한번 보여드리면서 배울 게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나 좀 굉장히 매매를 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하나 제가 매매일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네, 이렇게 되고요. 덱스터 같은 경우는 장중에는 또 삼자 배정 유상증자 호재 공시가 나오면서 또 눌림목에서 좀 더 급등을 했던 측면도 있었고,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은 좀 뉴스를 찾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이제 어떻게 기생충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 저는 뭐 찾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면 뭐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뭐 판권 쪽이지 않을까 싶고, 혹시 관련이 실질적으로는 없더라도 오늘 뭐 이제 미디어 혹은 컨텐츠 쪽 의 어떤 섹터로까지 지금 이 테마의 영향이 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찾아본 게 미스터 블루였어요. 그래서 얘를 매수 타이밍을 잡고 있었는데, 이 매수를 못했습니다. 뭐, 저희 리딩반 저기 이제 카톡방에다가 매수를 썼다 지었다를 계속 반복했던 종목입니다. 얘가 오늘 뭐 이제 좀 급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저도 막 썼다 지었다를 몇 번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매수 타이밍을 아예 놓쳐버려가지고 매수를 못했는데, 이렇게 뚫어내고 갭이 얘도 뜨면, 만약에 갭이 뜨면 좀 더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는 있는 종목이어서 조금 아까웠습니다. 한 이때 8,600원부터 보고는 있었는데, 그렇게 되고요. 아무튼 내일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른손, 아니, 기생충 테마로 인해서 좀 문화 콘텐츠나 뭐 미디어 쪽까지 그 영향력이 좀 더 며칠 이어지는지, 그 부분도 좀 중요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한진칼이 뭐 어제 설명드렸던 한진칼이죠. 뭐 어제뿐만 아니라 한진칼은 제가 방송을 하면서 가장 많이 다뤄드렸던 몇 종목 중에 뭐 탑5 안에 드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아무튼 제가 이 기준가 박스권을 설정해 드리면서 그냥 여기 들어오면 사고 반등 나오면 팔고, 들어오면 사고 반등 나오면 팔고 뭐 하시면 된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리딩반에서도 한 요 정도 가격대를 기다렸었는데, 생각보다 살짝 여기 주고 가버려서 좀 많이 아쉬운 종목이었죠. 오늘은 뭐 거의 뭐 진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전고점 부근까지 거의 맞춰놨기 때문에 이제는 뭐 여기서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조정을 기다려야 되겠죠. 오늘 한진칼도 좀 핫했고요. 그리고 장 후반 들어와서 그 수원에서 일단은 저도 빠르게 대응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기사 제목만 보고 코로나 검사 예정자가 사망했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소식이죠. 얼핏만 봐서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한 것처럼 보였고, 50 대장이었던 뭐 50이랑 웰크론 폐렴주들이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왔습니다. 50 같은 경우는 뭐 고가가 한 24% 5% 되니까 엄청 크게 나왔죠. 근데 기사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이제 중국을 갔다 왔다는 이유로 중국 분이었던가 중국을 갔다 왔던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검사가 그냥 예정이었던 거고요.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뇌졸중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나왔고요. 사실 얘네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미 기사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매매는 했는데 급반등 후에 설거지 파동 개념으로 그냥 기술적 반등 나온 다음에 죽겠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따 매매한 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빅히트 관련주들은 조금 일단은 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좀 상장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와야 그때 좀 움직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주목하고 있는,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은 얘네가 바닥권에서 갑자기 상한가를 갔던 게 중국 조류 독감 소식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신라 SG가 대장을 했고, 그 다음에 마니커 FNG가 2등으로 좀 따라왔고요. 그리고 뭐 계속해서 신라 SG가 대장 역할을 했는데, 오늘 보시면 신라 SG는 음봉 마감을 한 반면에 마니커 FNG 같은 경우는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엊그제 계속해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돼지열병이, 그러니까 강원도 쪽에 울타리를 쳐놓았었는데 그 울타리를 넘어서까지 지금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이 되었다고 해요. 아까 뉴스 찾아본 바로는 꽤나 심각하게 다시 좀 바라볼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아무튼 어제도 제가 마니커 FNG 조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도 보면 차트도 굉장히 이렇게 급등 눌림목 급등 눌림목 요 자리에 와 있어서 좀 괜찮은 자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시간에도 조금 뜨네요. 혹시 뉴스가 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내일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셀리버리랑 뭐 알테오젠, 젠백스, 요 정도,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쪽에서 뭐 그렇게 지금 재미가 있는 상황은 아니죠. 제약바이오 섹터가. 일단 저도 관심 종목을 요 정도 보고 있는데, 딱히 아직까지 뭐, 매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는 아니고요. 일단 그냥 관종 정도로만 넣어놓고 있습니다. 어제 CMG 제약이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는데, 일단은 얘까지 추가해서 이렇게 한 딱 네 종목 정도만 좀 볼까 하고요. 그리고 어제 HLB가 시간에서 갑자기 떠서 뭔가 하고 봤더니 이제 리보세라닙을 1차 치료제로 뭐 가려고 한다, 그렇게 뉴스가 뜨면서 뭐 거의 막 시간의 상한가까지도 갔다가 그랬는데, 뭐 시간에 또 끝나고 나서 회사 측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뭐 그냥 뭐 뉴스도 안 났으면 상관이 없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냥 뭐 실망 매물이 나와 버려서 그런지 오히려 그냥 음봉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얘는 아무튼 방송에서도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얘는 어떤 파급력 있는 뉴스나 재료가 없이는 아마도 이 12만원, 11만 2천원, 12만원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장이 지금 이렇게 좋았는데도 여기서 여기까지 정말 이 조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뉴스나 재료 없이 수급의 힘만 가지고 여기를 뚫어주기는 좀 많이 힘겨워 보인다. 그래서 HLB는 무조건 뉴스가 필요합니다. 근데 얘는 또 워낙 시장 관심이 많은 종목이고 하다 보니까, 또 뭔가 좀 그 트리거로 작용을 할 만한 뉴스 하나만 터지면 금방 또 시세는 회복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혹시라도 시장이 지금 바닥권에서 이렇게 급등하는데 불구하고 여기서 바닥권에서 여기까지 요 정도밖에 사실 못 올랐거든요. 근데 또 시장이 뭐 하락하거나 조정받을 때는 그 어떤 종목보다 또 잘 반영해서 떨어지는 종목이라, 그 부분이 조금 뭐 걸리는 거는 또 있네요.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섹터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이야기 꺼내봤고요. 뭐 이번 주 초반에 뭐 핫했던 뭐 우수 AMS, 뭐 수소차, 뭐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 이런 친구들은 시세를 굉장히 잘 유지는 해주고 있죠. 센트럴 모텍도 이 구간에서 뭐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결국엔 또 한 번 치는 모습, 혹은 테슬라가 또 급등했다가 또 급락 후에 지금 뭐 이렇게 조금 변동성이 좀 줄어든 모습인데, 이러다가 또 어느 날 테슬라가 급등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 센트럴 모텍도 또 한 번 변동성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도 관종에서 빼놓지 않고 보고 있고요. 오늘은 정치 테마주 중에 황교안 대장주인 한창제지가 좀 변동성이 있었고, 이낙연 관련주들은 힘이 조금 빠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특히나 서원은 저도
요때까지, 그러니까 남선알미늄이랑 거의 같은 개념이었던 건데, 남선알미늄을 제가 요때 이제 차트 여기까지 만들어졌을 때 좀 수상합니다. 얘는 아마 여기 넘길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라고 했었고, 아무튼 넘기면서, 먹을 만한 수익 구간을 좀 줬었고요. 그다음에 서원도 좀 자리 자체는 비슷해 보였어요. 그래서 얘도 여기 한번 넘기면 슈팅이 한번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음날 갭이 떴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시가 베팅 들어갔다가 안 가서 손절 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얘는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겁니다. 갈 자리에서 안 가면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저는 갈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못 갔기 때문에 손절치고 나왔고, 이후로는 사실 메리트가 없어 보여서 안 봤던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이낙연 관련주로 엮였던 이유인 뭐 서울대 동문이었던가요? 사회이사가 곧 3월 달로 알고는 있는데, 아무튼 이제 뭐 사회이사에서 이제 그만두게 된다, 뭐 임기가 끝난다, 그렇게 좀 뭐 찌라시가 돌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여기를 만약에 추세를 깨면 툭 하고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는 모습이 나와버렸고요. 얘는 이제는 볼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관종 삭제를 해버리려고 하고요. 네, 요 정도 뭐 지금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오늘 굉장히 좀 매매를 하실 때 좋은 팁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일지 차트를 한번 켜보고요. 제가 개인 매매 일지를 거의 한 4, 5개월간 매일 다 공개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개인 매매 일지는 공개를 안 하고 그 시간을 확보해서 이제 뭐 관심 종목 설명하는 데 좀 더 쓰고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긴 합니다. 앞으로 이제 제 개인 매매 일지는 뭔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좀 배워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될 때 뭐 한 번씩 오픈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저도 이제 덱스터랑 SM 라이프 디자인만 거의 하루 종일 매매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올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이 오늘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 1파동 나오고 2파동 나오고 나서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거래 대금도 많이 실렸고 힘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매매가 들어갔고, 매수, 슈팅 나올 때 매도,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매수, 그리고 다시 매도, 그리고 눌림의 매수, 반등의 매도, 그리고 추세가 안 죽으니까 여기서 사서 여기서 다시 익절, 이렇게 이제 매매를 하고 나왔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여기 이제 눌림에 사서 사실은 좀 더 보려고 했었어요. 이렇게 짧게 제가 매도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때가 정확히 1시 40분에 이거 이제 제가 전량 매도 친 거거든요. 1시 40분을 일단 기억하시고요. 제가 왜 매도를 했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뭐 차트나 기술적인 것이나 호가창을 보고 매도를 한 게 아니라, 시장에 돈이 어디론가 이동을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하루 종일 시장 주도주 역할을 하던 종목이 안 그래도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오후장에 만약에 다른 강한 테마 쪽으로 돈이 쏠려버리면 투매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저도 오후장에 제일 조심하는 게 투매 여부거든요. 그래서 1시 40분 보시면 SM 라이프 디자인도 하루 종일 매매를 하다가 매수 익절, 매수 익절, 매수 익절, 매수 익절, 매수 익절 하다가 여기서 좀 더 사실은 보려고 했는데 매도를 쳤던 이유가, 여기도 1시 40분이죠. 1시 40분에 갑자기 50 쪽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돈이 들어오는 모양새가 심상치가 않은 거고요. 제가 급하게 뭐 어떤 뉴스가 있나 찾아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뉴스였고, 50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웰크론도 막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관심 종목에 이미 웰크론을 좀 놔뒀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상단에. 왜냐면은 폐렴주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렇다 할 반등도 없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무조건 기술적 반등은 한번 나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얘를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있었고요. 자, 보시면 정확히 1시 40분부터 얘네가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지고 있던 덱스터랑 SM라이프 디자인을 다 팔아버리고 돈이 들어오는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심상치 않다고 느끼고 따라 샀고 요렇게 이제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뉴스 내용 자체가 폐렴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었기 때문에 급등 나온 후에 이렇게 반짝 반등 후 죽어버릴 거라고 알고 있어서 너무 길게는 안 봤던 거고요. 그래도 요게 뭐 한 5%는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얘네가 이제 폐렴주들이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죽게 되면 다시 오늘 주도주였던 덱스터랑 SM라이프 디자인으로 수급이 다시 몰리면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폐렴주들 급등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고점이라는 생각이 들 때 제가 여기서 다시 분할 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 이렇게 매도 를 했는데 덱스터 같은 경우는 삼자 배정 유상증자 호재가 있어서 훨씬 더 많이 간 것 같아요. SM라이프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폐렴주 오를 만큼 올랐다고 판단이 됐을 때 천천히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갔고요. 이렇게 매도했고 다시 눌림 구간에 사서 또다시 이런 식으로 익절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했고 뭐 한진칼도 뭐 중간에 잠깐 요렇게 먹고 나오는 뭐 매매를 했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 오늘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팁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종목과 차트와 어떤 뭐라 그럴까요? 보조 지표 이런 기술적인 것들이 자꾸 좀 생각이 너무 매몰되어져서 매매를 하는 경향이 저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장의 흐름을 내가 모르고 매매를 하는 것과 시장의 흐름을 알고 매매를 하는 것에는 그 수익의 폭과 대응의 차이에서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컨셉을 아주 명확하게 이제는 오늘 하루의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알려주는 걸로 바꾼 것도 그런 이유에서고요. 저는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덱스터나 SM라이프 디자인을 1시 40분에 제가 매도했던 이유가 어떤 뭐 차트를 제가 보고 매도한 것도 아니었고 호가창을 보고 매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매도하고 나서 투매가 나왔거든요. 이 두 종목이. 그 이유가 뭐 이런 시장 흐름을 모르면 모릅니다. 그 이유는 폐렴주로 돈이 이동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투매가 나오면서 조정 구간에 들어간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폐렴주들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돈이 빠지니까 요로 다시 돈이 돌아오면서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시장에는 이런 식으로 흐름이란 게 있고 돈에 이동하는 그 모습들을 잘 캐치를 해내면 생각보다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팁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